이게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으니까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피부에도 신경이 쓰이고요. 하루하루 내가 이제 뭔가 변하는 것 같잖아요. 얼굴을, 그러니까 이게 거울을 보다 보면은 하루하루 내가 뭔가 이렇게 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얼굴에 신경 쓰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니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신경을 쓰게 돼요. 요즘 남자들도 화장한다 그러잖아요. 피부과 못 가니까 저는 기초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다른 건 몰라도 세안을 잘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아 근데 그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지우고 그리고 그러니까 세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라주는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보습해주는 거.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안할 때 비누랑 그 다음에 스킨 로션 크림이거든요. 근데 스킨 로션 크림 중에 특히 수분 크림 이거 진짜 많이 신경 쓰거든요. 제가 쓰는 비누가 라노아 비누잖아요. 이거 벌써 지금 3번째 쓰거든요. 지금 3번째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비누 못 바꿔요. 이거 비누 너무 좋아요. 막 되게 드라마틱하게 막 확 변한다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쓰기에는 순하고 향도 좋고 뭐 어성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세안도 하고 샤워도 해요. 그래서 뭐랄까 땡기는 거? 그러니까 건조함이 좀 많이 덜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아무거나 막 발라도 됐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한 40대 정도 되니까는 화장을 하는 것보다 기초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가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향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원래는 자세하게 안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로마 향이래요. 그래서 향 자체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클렌징을 안 써서 이 비누를 썼을 때 되게 만족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이 비누 처음 쓰고 지금 한 5개월 됐을 거예요. 이 비누 쓴 지가. 한 5개월 정도 쓰면서 계속 쭉 쓰고 있는 비누예요. 좀 얼굴이 좀 건조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2개 들어있어요. 하나에. 저 이거 진짜 오래 써요. 하나 가지고 진짜 한 달을 넘게 쓴 것 같아요. 되게 몇 개월씩 쓰는 것 같아요. 2달? 향 되게 좋아요. 이거 향 맡아보시면은 비누향 되게 좋아요. 한번 추천드릴게요. 목에 담이 왔어요. 목이 잘 안 돌아가요. 신경치료도 하고 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겨우 살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3일 고생, 4일 정도 고생을 하니까 어제 아침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또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제가 후회를 하는 게 있어요. 무슨 후회냐면 예전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혼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게 있어요. 막 그렇게 깊은 후회는 아니에요. 어차피 돌이킬 수는 없어요. 어차피 돌이킬 수는 없는데 후회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헤어지고 나서 이혼을 하고 나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혼을 한번 하면 뭔가 다른 뭐 연애해야지 다른 남자 누굴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혼자 뚝 떨어지면 이제 먹고 살 거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걸 궁리하게 되잖아요. 고민하게 되고 이제 뭐 먹고 살지? 이제 자유를 얻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이제 뭐 하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적으로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이제 막 헤어지고 나서 이혼을 딱 하고 나서 힘들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했어요. 뭐가 공허하고 외롭고 뭐가 썰렁하고 이런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자유를 얻었다. 난 자유인이요. 난 자유를 얻었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먹고 살 거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저는 헤어졌을 때 그냥 정말 몸 하나 나왔거든요. 내 짐 박스 몇 개랑 진짜 몸 하나 나왔어요. 들고 온 게 그게 다예요. 뭐 받은 것도 없고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 시점에
나는 누군가를 만나기 싫은데 이 시점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매일 연락하고 이제 되게 좋다고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은 연애도 하고 싶지가 않았고 누굴 만나고 싶지가 않았고 일단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인생에서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서 내가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내가 뭔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 친구를 조금 많이 밀어냈어요. 그 친구를 좀 많이 밀어냈는데 결국은 그 친구의 헌신에 제가 백기를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챙겨주고 나는 내가 막 밀어내는데도 계속 이렇게 오니까 제가 백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그때 이 친구가 막 이렇게 다가오니까 한편으로는 밀어내면서도 의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 친구한테 약간 목 박은 게 그런 거였어요. 나는 결혼은 절대 안 한다. 연애만 할 거고 그 결혼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와 뭐 이런 게 나는 혼인신고는 절대 안 할 거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게 있어요. 초반에. 왜냐면 내가 한번 해봤잖아요. 결혼을 해보고 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든 생각이 결혼은 이제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못을 박은 거예요. 혼인신고는 안 한다. 나 연애만 할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게 왜 후회가 되냐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 방어였거든요. 내 방어적인 절대 난 안 한다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한 말이지만 내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가 한 말이지만 되게 사람이 재밌는 게 내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어느 순간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듣게 돼요. 왜 사냐? 왜 그렇게 지내냐? 심지어는 그 친구의 친구들조차도 너 왜 결혼을 안 하냐? 야 그렇게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여자만 손해다. 너 뭐 하는 거냐? 혼인신고를 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상하게요. 그 친구가 나는 결혼 안 해. 우리 혼인신고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굉장히 서운하게 들려요. 되게 신기하죠? 내가 얘기를 한 거지 뭐 서운한? 이게 내가 설령 혼인신고를 안 하고 이렇게 지내고 싶다 하더라도 그거를 굳이 못 박을 필요는 없구나. 상대방한테 그거를 굳이 나는 이럴 거야 하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어떤 기준을 세워놓지는 말자라는 거였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시야도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뭔가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게 나한테 좀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물론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모 아니면 도처럼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정해놓고 사람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부드럽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좀 부드럽게 좀 유하게 뭔가 좀 열어놓고 나는 절대 싫어. 나는 저거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막 단호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내가 한 말 때문에 내 생각이 변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변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는 내가 말을 바꿨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고 내 스스로가 나한테 내가 뭔가를 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러니까 살면서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기준점을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뭔가 세워놓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후회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굳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지금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비혼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서 이렇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혼인신고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 혼인신고에 제가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제 상황과 제 환경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30대에는 그게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있는데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어떤 조건과 배경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그게 더 프리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게 혼인신고를 하고 사냐 안 하고 사냐 이게 지금은 30대보다 지금 그게 더 프리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굳이 안 하고 살아도 되는, 뭐 하게 되면 해도 되는 막 이런 조금 좀 프리한 그런 느낌이 요즘에는 들어요. 최근에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막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또 모르겠죠. 근데 이제는 못 박진 않으려고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나 이제 혼인신고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못 받고 시작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만나고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를 선호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면서 그 부분은 약간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때 내가 너무 좀 경솔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도 주절주절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에 치과를 가거든요. 10시에 치과를 가서 마취가 안 풀렸어요. 이거 촬영을 하면서도 마취가 안 풀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취를 하도 많이 하니까 마취를 해도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 3주가 있으면은 전부 다 치료가 끝날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열심히 해야죠.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여러분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잘 지내봐요.